네, 좋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마하든, 홀덤이든, 포커를 해서 지금까지 수익을 아주 많이 내셨나요?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금액이나 이루고 싶었던 바를 다들 이루셨나요? 어떤가요? 포커를 치는 이유는 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포커 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벌고 싶어서겠죠. 그쵸?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그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포커가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혹시 각자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포커로 돈 벌기 힘들죠? 포커에서 돈 벌기가 왜 힘든가요? 저는 이거에 대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포커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 베리언스 때문에. 아, 맞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네, 당연하죠. 이 게임은 베리언스가 포함된 게임이죠. 그쵸? 체스나 바둑같이 완전히 100% 실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쵸? 그냥 카드 떨어지는 대로 베리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포커에서 돈을 벌기가 너무나 힘든 이유. 너무나 힘든 이유. 왜 그렇죠? 다들 포커를 요즘은 다 잘 쳐서?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 공부 안 해서.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아, 그것도 맞아요. 예. 제가 방금 요즘은 포커 실력들이 다들 상향 평준화가 돼서 돈 벌기 어렵은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소망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 절대로 안 합니다. 예, 99%는 공부 절대로 안 해요. 자, 답이 나왔네요. 치터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포커에서 돈을 벌기 가장 힘든 이유는 첫 번째로 레이크입니다. 네. 레이크가 너무나 비싸요, 포커는요. 포커는 대부분 게임에서 온라인 기준으로 레이크를 5%를 떼가죠. 팟에서 5% 그리고 맥스 캡이 게임마다 다르지만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가 정말 많이 반복이 되고 수십만 핸드가 반복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뜯겨나가는 레이크는요 상상 초월이에요. 진짜로 많이 냅니다. 네. 한마디로 이 포커는요, 사람들이 만약에 100만 원씩 들고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10명이 친다면은, 그러면은 1000만 원의 그 시장이 생기는데, 거기서 카지노가, 포커룸이 거의 최소한 한 30에서 좀 많으면 뭐 한 절반? 이렇게 다 뜯어가요. 그래서 포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섬 게임입니다. 완전히 마이너스 섬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자, 제가 한때 주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주식을 도전했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주식에서는 수수료가 얼마죠? 혹시 여러분들 뭐 주식 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식 거래 수수료는요, 뭐 모바일 기준 뭐 0.15%고, 뭐 증권 거래세율 뭐 0.18% 뭐 이렇게 나오고 요즘 뭐 양도세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권 사회에서 가장 큰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은 수수료가 이렇게 싸요. 그런데 포커는 레이크를 일단 5%를 뜯어가고 레이크 캡 있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잭판 레이크 이렇게 뜯어가는 데도 있고 그쵸? 그리고 더 심한데 정말 더 악랄한 데는 한국 오프죠. 한국 오프나 언더 이런데 레이크 얼마 뜯어가죠? 레이크 10% 뜯어가죠. 그쵸? 에 그리고 레이크 캡 있나요? 캡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얼마 있는 경우도 있지만 캡이 없죠. 그냥 왜 그럴까요? 그냥 한국에 들어오면 어, 한국식으로 이렇게 열화가 되죠. 네. 지금 한 분 더 들어오셨는데 150? 네,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음성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나요? 네. 들어와 주세요. 네. 그래서
제 학생들 중에는 제가 코칭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는 뭐 해외에서 라이브 뛰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리고 한국 오프를 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학생들 중에 지금까지 제일 그래도 어, 좀 성과를 잘 냈다. 그래도 저한테 배워서 괜찮은 성과를 냈다 하는 학생들은요, 전부 다 해외 라이브를 뛰는 학생들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히 풀이 훨씬 더 크고요. 레이크 효과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라이브를 뛰게 되면은 해외 라이브. 네. 미국 같은 그런 필드. 네. 그래서 특히 제일 좀 결과가 안 좋은 불리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한국 오프 뛰시는 분들이에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뭐 본인이 외국에 나가기 어렵다던가 그리고 뭐 영어에 좀 뭐 자신이 없다던가 뭐 그러면은 한국에서 뭔가 포커는 치고 싶은데 그런 불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150님 지금 시작했는데 음성 채널에 들어와 주시면 네, 일반의 음성 채널 여기 들어와 주시면은 지금 제 목소리 안 들리나요, 그러면?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들어오셨네요. 네, 마이크는 꺼주시고요. 네, 마이크 꺼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그러면 7분 들어와 주셨는데, 네,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7배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포커가 왜 돈을 벌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커에서 돈을 벌기 제일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레이크 때문이고, 레이크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각자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채팅으로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각자 어떤 필드에서 포커를 하고 계신지 나는 뭐 망고를 치고 있다. 뭐 포커스타즈 치고 있다. 아니면 한국 오프 뛰고 있다. 아니면 뭐 주로 여행 다니면서 해외에서 그런 카지노 이런 데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 네. 소망님 한오 플레이 하시고요. 네. 망고랑 오프 하시고요. 그쵸? 네. 그다음에 또 네, 망고 하시고요. 네. 네, 땡주님이랑 특전 상근님 망고랑 오프, 지금 오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한원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에서 캐시나 아니면은 뭐 펍 같은 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볼륨을 안 넣고 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1, 2, 3, 4또 들어오셨네요. 네, 1, 2, 3, 4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국보다는 필리핀 세부, 필리핀, 동남아, 요런 쪽에도 많이들 가시죠. 네. 자, 지금 일단 첫 번째로, 망고 하신다고 한 분들은 몇 방을 플레이 하시나요? 망고에서. 망고에서 오마 플레이 하시나요? 그러면은 캐시 럭케 하시고요. 네, 럭케. 네. 이해는 됩니다. 네. 저도 옛날에 럭시 포커 이런 거 했었어요. 옛날에 풀틸트에서 러시 포커 뭐 이런 거. 줌 포맷 있죠? 오마하랑 5 카드 25방에서 100방. 네. 자, 일단 오케이 좋습니다. 네, 다 좋아요.
망고는요, 일단 망고는 거의 한호비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레이크가 날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망고는 일단 레이크가 5% 아마 뜯을 거고 저는 망고 안 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레이크 캡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한 가지 트릭이 있는데 얘네들은 프리플랍부터 레이크를 떼요. 이게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제 기억에 잭판 레이크 이런 것도 아마 뜯을 거예요. 1BB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요. 진짜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날강도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그 포커룸 중에서 1등이다 보니까 대놓고 그냥 완전히 그냥 레이크를 칼질해가지고 뜯어가는 애들이라서 망고는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포커가 취미고 나는 이게 너무 재밌다. 카드 맞추는 게 너무 재밌고 나는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하시면은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처럼 포커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은요. 망고는 하시면 안 돼요. 5, 10 밑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망고에서 5, 10도 안 해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라이브 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망고는 전 아예 안 합니다.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그냥 망고 칩 다 빼고 그냥 망고 지워버리세요. 네. 여기서 만약에 나는 볼륨 조금 넣으면서 그냥 공부하는 용도로 쓰고 싶다. 하루에 뭐 한 100핸드 정도 플레이하고 거기서 공부할 스팟들을 찾아서 이렇게 연습해 보겠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상관이 없는데 난 이거를 만약에 럭케로 막 볼륨을 막 이빠이 넣어가지고 리더보드 막 순위권 넣어가지고 거기서 뭐 레이크백 같은 거 받아내면서 그리고 잭팟도 받아내 가면서 이렇게 볼륨 넣어서 수익을 내보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예, 절대로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 망고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포커 제일 잘 치는 사람 세미온이 있죠. 제가 무한으로 리스펙트하는 포커 선수는 몇 명 없습니다. 세미온 같은 사람, 본인이 나는 세미온처럼 되겠다. 뭐 도전하시겠다면 괜찮은데 저는 추천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세미온급의 재능이다. 그러면은 망고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5, 10 이상의 하이스테이크에서 할 때. 네. 그래서 안도현님 같은 경우는 오마 25방에서 100방 여기는요. 음, 아주 잘 치면은 크러싱 하면은 뭐 수익을 약간은 낼 수는 있을 건데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망고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한옵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레이크가 높죠. 근데 제 학생 중에 딱 한 명이 한국 오프에서 성공한 학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학생은 굉장히 하이스테이크를 칩니다. 네. 그래서 레이크 그 정도, 레이크 효과가 아마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워낙에 좀 판이 크다 보니까, 진짜 한국에서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포커를 제일, 못 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필드에서 그 높은 레이크를 이겨가면서 성공한 학생이 한 명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오프도 만약에 수익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계시다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 포커에 관해서 아마 우리나라 전업하는 레귤러들 중에 아마 제가 제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마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볼륨을 많이 넣으세요. 저는 옛날에 포커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진짜 15,000핸드씩 쳐가면서 그렇게 그라인딩 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레이크백 많이 받고 그렇게까지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음, 온라인 특히 망고 그리고 한국 오프 이런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네, 차라리 다른 직업을 만약에 수익을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전업 기준이에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언제나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대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쵸? 그래서 제 기준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전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걸로 수익을 내야 되고 나는 포커로 인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제일 그나마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웬만하면은 해외를 나가시는 게 좋아요. 해외 라이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근데 당연히 어렵죠. 뭐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되고, 뭐 숙박비도 들어야 되고, 뭐 시간도 내야 되고, 뭐 일하느라 바쁜데 외국 나갈 수 없으니까 뭐다 이런 사정이 있지만, 그냥 오로지 포커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필드 자체는요, 온라인은요, 너무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필드예요. 그래서 어, 라이브를 가시는 게 좋고 해외 라이브를 가셔서 우리나라 라이브 말고 해외 라이브를 가셔가지고 특히 미국을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만 조금 미국에서 플레이하는 제 학생이 얘기한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플레이하다 보면은 레이크 3BB 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높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미국은 25 달러 기준으로 1BB고 510부터 타임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1020부터는 타임피가 1BB도 안 되는 그런 조건에서 게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텍사스 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시간당 뭐 10달러에서 13달러 이런 식으로 페이를 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고, 이런 조건에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리고 최현석 이분은 제 학생인데 이분이 한옵에서 플레이 하시는 분이에요. 시간당 10달러니까 레이크가 한국의 20분의 1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한국에서는 이분이 플레이하는 필드에서 1시간에 거의 한 레이크를 200만 원 정도를 뜯어간대요.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이런 한호흡에서 플레이 할 바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비행기 잡아 타고 호텔 숙박비 내가면서 외국 가서 플레이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는 유럽에서 대회가 열리면은 대회를 뛰고 다니고요. 저는 오마하 한 25유로, 25유로 이런 게임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온라인을 하기는 해요. 온라인을 하기는 하는데, 자,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모든 포커 포맷을 통틀어서 가장 해볼 만하다고 생각되는 포맷이 여러분들 있나요? 어떤 포맷이 제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혹시 어떤 포맷을 제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채팅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소망님. 코포가 뭐예요? 유행 중인 코포? 그거는 코인 포커. 예. 요건 포커 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커 포맷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캐시 게임도 있고 뭐 토너먼트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시덴고도 옛날에는 많이 돌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캐시. 네. 어떤 사람은 진짜 토너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캐시 안 한다. 예, 토너만 한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각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오로지 저는 수익만 보고 얘기를 해요. 포커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장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포맷이 저는 뭐냐면은요. 온라인 캐시 헤즈업이에요. 네. 홀덤이든 오마하든 상관은 없는데 당연히 오마가 낫겠죠. 왜 그러냐면은요. 헤즈업이 옛날에 온라인 황금기 시절에는요. 그때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포커 숙소에 있었던 때여가지고 거기 있는 형들이 해수업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고 그래서 제가 해수업은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고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온라인 황금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요. 1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저는 무조건 진짜 하루에 3시간 자고 해수업만 돌릴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헤즈업은요, 첫 번째로 레이크를 제일 적게 냅니다. 그러니까 포커 숙소에서 저보고 그걸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헤즈업 치면 레이크가 안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레이크가 적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베리언스가 적어요. 사람들이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헤즈업이 베리언스가 너무 커서 잘못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헤즈업이 베리언스가 제일 적고요. 포커에서 두 사람이 포커를 가지고 포커를 놓고 싸울 때 실력의 격차가 최고로 많이 나는 게 헤즈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리언스가 가장 적습니다. 헤즈업 레귤러들 그래프를요 완전히 자대고 우상형으로 그냥 뽑아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온라인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그걸 합니다. 제가 코인 포커에서 헤즈업 이것만 해요. 오마하 헤즈업 이걸 해요. 네. 그래서 뭐 시즌 아닐 때 시간 남을 때 헤즈업을 그라인딩을 조금 하고 뭐 바쁠 때는 거의 못하지만 네, 저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코인 포커 헤즈업 요것만 진짜 거의 조금밖에 안 하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그라인딩 하는 거에 거의 한 10%도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코칭을 한다던가 유튜브 만든다던가 뭐 체코 공부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리고 제 라이브 가가지고 볼륨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는 시간을 보내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결국에는 온라인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저처럼 오마 뭐 헤즈업 이런 거 하시는 거는 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별로 통용될 만한 전반적인 그런 제너럴한 조언이 될 수는 없고, 제가 드리는 조언은, 죄송하지만, 온라인은 웬만하면 하지 말고, 해외 라이브를 가시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아시겠죠? 여기까지 혹시,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어떤가요?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마하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들 관심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다 접속을 해주셨을 거예요. 자, 홀덤 안 하고 여러분들이 오마하는 이유가 뭐죠? 왜 홀덤 안 하고 홀덤 하실 수도 있죠. 예. 오마에 근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돈 벌려고요. 그쵸? 좋죠. 아주 저는 이런 대답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돈 벌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포커를 돈 벌려고 친다. 근데 어 이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조금 솔직하지 못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포커를 돈 벌려고 치죠. 네. 그러면은 오마하가 돈 벌기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네. 홀덤은요. 홀덤 내에서도 홀덤 안에서도 당연히 실력의 격차가 벌어져요. 그것도 생각보다 꽤 크게 실력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뭐 사람들이 요즘은 뭐 사람들 다 뭐 홀덤 잘 친다, 뭐 상향 평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실력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마가 더 수익적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홀덤에서 나는 실력의 격차보다 오마하에서 실력의 격차가 제가 봤을 때 한 과장 없이 3배는 더 커요. 네. 오마하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포커는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오마하는요, 아예 프리플랍부터 그냥 레인지가 다 박살나 있어요. 사람들은 오마하를 플레이할 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공부하지도 않고, 공부한다고 해봐야 그냥 뭐 러니던스 같은 포커 비디오나 조금 보겠죠. 그래 놓고 자기들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노력이에요. 그쵸? 거기서는 엣지가 벌어지지 않아요. 남들도 다 하니까. 네. 그쵸?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마하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왜 사람들이 오마하를 잘 못 치죠? 어려우니까? 왜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마하는요, 공부할 자료가 많이 없죠. 두 번째로, 오마하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세 번째로, 오마하는 솔버 같은 툴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EV를 계산하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쵸?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마하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마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오마하가 수익적으로 더 낫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오마하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지금 다 듣고 계신가요? 네,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먼저 대답하기 어렵죠. 네,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흔한 상황입니다. 네. 다수의 대중이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먼저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네. 남들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누군가를 특정 지어가지고 질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마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니던스 같은 포커 코칭 사이트에서 포커 강의를 본다던가 아니면 포커 고수 같은 데서 공부 자료 그런 거 신청해가지고 자막 받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공부한다던가 이거밖에 없죠. 예, 이거 말고 혹시 다른 거 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거는 어, 포커 강의를 보는 거죠. 그쵸? 네, 포커 강의 보는 거는 물론 이것조차도 사람들이 잘 안 하지만 이거는 남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노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면 다른 거 뭐 있죠? 코칭 받는 거? 아, 좋아요. 네. 코칭 받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코칭을 제일 많이 받아본 사람이에요. 당연히 제가 제일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제가 대한민국에서 코칭을 제일 많이 받아본 사람이고, 아마도 적어도 오마에서는 제가 코칭을 제일 많이 해봤을 거고, 그리고 홀덤이랑 오마 통틀어서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코칭을 거의 제일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코칭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오마를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일단 저 빼고 전 세계 오마 코치 다 통틀어서 얘기해도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코칭을 그렇게 많이 받아봤는데 정말 도움이 됐다고 느꼈던 코칭은요. 10번에 한 번이 안 돼요. 정말로 10번에 한 번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한 시간에 막 800불씩 주고 코칭 받아봤을 때 제일 비싼 그 코치가 저한테 최고의 코치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 하이스테이크 유명한 코치들 있어요. 한 시간에 800불 줬습니다, 제가. 그런 코칭을 받아보면은 코치들이 가르치는 방식도 거의 똑같아요. 다 비슷합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플레이한 영상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해요. 우리가 플레이한 영상을 본인한테 보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코치 애들은요, 그냥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쓱 그거 같이 그냥 플레이한 거 보면서 여기서는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말빨로 때워요. 이런 코칭은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코칭을 받아봤지만 정말 도움이 됐던 코치는 몇 명이 없었고 그 몇 명 안 되는 코치들이 가르쳐준 모든 내용을 제가 다 통합해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제가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최고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칭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절대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식으로 한 시간 때우는 식으로 코칭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 오마하 비디오를 본다던가, 뭐 코치를 찾는다던가. 그게 아니면 또 뭐가 있죠? 특전상근 안도현님 혹시, 네, 땡주님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다른 노력. 오마하를 공부하는 방법. 네, 뭐 입력하고 계신가요, 지금? 땡주님?
근데 오래 걸리네요. 네. 자, 다른 오마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솔버를 돌려가면서 스스로 분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와 계신 일곱 분들 중에 본인이 뭐 오마에서 솔버를 써봤다 한번 채팅 한번 쳐주실까요? 솔버 써보신 적 있나요? 네, 아직 안 써보셨고요. 네. 아마도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홀덤에서는 솔버 써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분석하고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죠. 네. 왜 포커 고수 같은 커뮤니티 같은 거 봐도 그래도 나름대로 어디서 좀 포커 좀 쳤다 하는 애들 뭐 닉네임 그런 애들 보면은 막 솔버 써가면서 아니면은 뭐 위자드 같은 거 결제해서 쓰면서 이스팟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GTO도 조금 뭐 공부하고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오마에서 그런 작업하는 사람 보셨나요? 없죠. 왜 없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예, 우리나라에 이런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정도 레벨 되면은 포커고수 같은 공개된 커뮤니티에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리지도 않고 다 바빠요. 네. 그래서 오마가 할 만한 거예요. 홀덤은 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많고 그리고 코치도 많고 그리고 접근하는 그 문턱이 낮아서 솔버 돌리거나 뭐 GTO 위자드 같은 그런 웹솔버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분석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맞기는 맞아요. 네, 상향 평준화라는 말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돈 벌겠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레드오션이 돼서 거기에 남아있는 파이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마하는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문턱이 높아서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솔버를 갖다 들이대면서 칼질을 해가지고 레인지를 쪼개고 정말 분석을 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해볼 만한 최고의 필드, 해외 라이브를 가셔가지고 카지노에서 오마를 플레이한다. 그러면 그 테이블에 저 같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1%가 안 될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진짜 한 최소한 한 25달러, 25달러 이상 게임, 뭐 하이스테이크 이런 데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보통 관광객들 수준에서 카지노에서 오마나 뭐 파이브 카드 그리고 반파 플레이 한다. 물론 반팟은 솔버가 없지만 그리고 파이브 카드도 솔버가 있기는 있어요. 예. 솔버 프라이빗 솔버 주문해서 쓸 수 있는데 그 프라이빗 솔버 5 카드는요. 그거 제 기억에 10K였으니까 1,500만 원? 한 그 정도 주면은 쓸 수 있어요. 예, 저도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마하는요. 몽커 솔버를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노드락을 걸고 직접 상황을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하는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마를 공부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러니던스 같은 포커 강의를 보던지.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노력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온라인 어, 코칭 사이트의 그런 포커 강의들은요, 도움이 안 돼요. 예.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어, 본 대한민국 사람 중에 세미온과 더불어서 포커를 제일 잘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이건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GTO대로 포커를 절대 안 친대요. 그리고, 러니던스 같은 포커 강의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본대요. 왜 보는 줄 아세요? 아니 도움도 안 되는 포커 강의를 왜 보죠? 왜 볼까요? 되게 거의
근접한 답이 나왔어요. 익스플로잇. 자, 익스플로잇은 오케이 좋습니다. 예, 소망님 정답이에요. 그 강의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thinking 프로세스를 알기 위해서예요. 본인이 그렇게 치지도 않고 그런 강의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 강의를 보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의 포커 띵킹 프로세스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익스플로이트 하기 위해서 그걸 본대요. 아, 이분이 저한테 어, 코칭을 2시간 해주셨는데 굉장히 잊을 수 없는 말이 그거였어요. 첫 번째가 이 포커 강의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는 GTO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GTO에 대한 관점도 바꾸고 물론 그거를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분들도 GTO대로 플레이를 안 한대요. 그래서 네, 포커 강의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의 띵킹 프로세스를 아는 정도에 그냥 시간 남으면은 그냥 보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칭은 제대로 된 코치 찾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까지 써가면서 제가 이 포커에 제 20대 전체를 다 바쳤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코칭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코치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 코치는 없고요. 그냥 저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어가 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제 코치를 찾는다? 돈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예. 저는 그랬어요. 저는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오마를 공부하는 방법. 본인들이 직접 몽커솔버나 심플오마라는 그런 솔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몽커솔버가 있고 심플오마가 있어요. 둘 다 노드락 걸 수 있습니다. 혹시 노드락이 뭔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네, 1234님 노드락이 뭐냐면은요. 솔버에다가 락이라는 걸 걸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특정 플레이를 하도록 제가 직접 그 플레이를 제한을 해서 내가 직접 설정을 그렇게 넣어서 솔버를 다시 돌린다는 뜻이에요. 노드락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솔버 안에서 상대방의 플레이가 어떤 특정 패턴과 특정 빈도로 락이 걸려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솔버를 다시 돌려서 솔루션을 구해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카운터를 쳐야 되는지 솔버가 보여줘요. 네, 그걸 노드락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버를 쓰는 데 있어서 이 노드락 작업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오로지 그냥 GTO 균형 상태에서 플레이를 공부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현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에 대한 그 로드락을 걸고 그거에 맞는 카운터 플레이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이 과정, 이게 굉장히 큰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레벨에 닿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상대방들의 실수가 뭔지 눈에 보이게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몽커 솔버가 있고 그다음에 심플오마라는 솔버가 있는데 그냥 몽커 솔버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심플오마는요 더 비싸고요. 매달 결제해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가 더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전 다 써봤지만 저는 그냥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냥 몽커 솔버 하나만 쓰고 있어요. 네, 다달이 그냥 결제하는 거 싫어가지고. 네, 그래서 몽커 솔버를 쓰시려면은 음, 당연히 솔버 사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텍스라는 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신텍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솔버에서 이 오막 핸드들을 규명해주는 코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에이스킹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98을 같이 가지고 있는 핸드 그리고 아니면은 98 혹은 87 아니면 76 이런 핸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 핸드들을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솔버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카드 콤보들을 다 보여주게 돼요. 이런 신텍스 쓰는 법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제가 방금 얘기한 노드락 거는 거 그런 것들을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상황별로 다 나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스팟들이 있으면은 직접 노드락을 걸고 상대방들을 분석하고 상대방의
대한 패턴들을 제가 생각하는 거를 입력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요. 이런 식으로 가죠. 자, 여기까지 혹시 잘 듣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아, 그리고, 네, 소망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오마를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솔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요거 하나 굉장히 유용한 툴이 있어요. 프로포커 툴스라는 오마 툴인데, 요거는 거의 오마하는 사람들한테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안 쓰는 레귤러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거 써보신 분 계신가요? 자, 요거는, 그냥 구글에다가 그냥 프로포커 툴스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그냥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이거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받아서 쓰시면 돼요. 지금은 이거 어 뭐지? 카드키? 레지스트레이션 키? 그것도 사이트에 그냥 오픈돼 있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냥 쓰면 되고 뭐 이거 여기다가 뭐 보드랑 핸드 넣어가지고 주소 여기 있어요. 네. 아 주소 여기다 써드릴게요 제가. 네. 여기. 네. 디스코드에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다 다운 받으신 다음에 한번 써보세요. 예, 요거는 무료니까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퀘스천 요런 기능들도 있고 뭐 how often 뭐 어쩌고저쩌고 뭐 player 1이 뭐 예를 들어서 뭐 have hand versus range equity of at least 뭐 이런 거 있고 35%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어디에서 뭐 플랍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이용해서 답 구해주는 요런 기능들도 있으니까요. 요런 것들 다 써보시면은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오마 공부하실 때 이런 프로포커 툴이랑 그리고 몽커솔버 이런 툴들은 다 사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혹시 어떤 궁금한 거나 뭐 간단한 질문 이런 거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제가 설명하는 게 좀 귀에 잘 들어오나요? 네, 치규님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다시 포커를 접근하는 방식과 코칭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포커의 접근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큰 틀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포커 기초 수학적인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에 제 영상도 아마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몇 개 있을 건데, 자, 파도즈나 임플라이드 오즈 이런 거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 파도즈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자, 요 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 표 보신 적 있으신 분? 네, 약간 지금 정확하게 하라고 하니 무섭네요, 말씀. 아, 죄송해요. 지금 화면 공유를 제가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만 보고 있었네요. 화면이 안 보이죠? 죄송해요. 저도 지금 이 채널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깜빡했어요. 네. 잠시만요. 제가 이거 그러면은 오케이, 잠시만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어,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제가 오늘 세미나 참석해주신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 보내드릴 수 있는 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이거에서도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요? 잠시만요. 어디서 하는 거죠? 못 찾겠는데. 왼쪽 밑에. 잠시만요. 아, 있네.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진작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다들? 아, 이게 오늘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예, 지금 제 화면 보이시죠, 다들? 네, 좋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포커 기초 수학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자, 제일 먼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코칭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첫 시간에 항상 이거를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만약에 리버에 상대방이 100불 팟에 100불을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은 파도즈가 얼마인가요? 파도즈. 파도즈 얼마죠? 자,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일 먼저 채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원래 한국 사람들이 좀 나서는 게 좀 힘듭니다. 네. 자, 2분의 1이라고 써주셨고요. 네. 3분의 1, 그 다음에 1대 1. 네. 다른 분 없나요? 자, 일단 정답은요. 자, 요거는, 자, 1대 2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요게 팟 오즈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에퀴티로 변환을 할 때, 요렇게 3분의 1이라고 변환이 되고, 요거는 결국 30이 콜을 하는데, 만약에 앞에 턴이라면은 필요한 에퀴티가 33%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버 상황에서는요, 이 오즈를 상대방이 줬을 때 나는 33%를 이겨야지 브레이크 이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이븐은 맨징이란 뜻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0. 그쵸? 그래서 오즈라는 거는요, 1대2 요렇게 표기를 하게 되고요. 요 오즈는요, 팟오즈는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은 요거는 BVR을 의미를 해요. BVR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블러프와 밸류의 레이시오,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파도즈가 1대2가 나오면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100불 팟에 100불을 베팅했을 때 블러프가 한 개일 때 밸류벳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수학적으로 밸런스가 맞는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100불 팟에 100불을 베팅하게 되면은 얘는요, 밸류벳을 두 번 때릴 때 블러프를 한 번을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요게 파도즈예요. 아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파도즈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 걸고 하는 이 게임에서 수학적인 계산을 완벽하게 1초 만에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뜻은요, 모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말은 리버에서 파도즈 계산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대충 포커를 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이 걸린 게임에서 이거를 돈 벌고 싶어서 게임을 한다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00불 팟에 상대방이 50달러를 베팅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팟오즈가 얼마인가요? 팟오즈.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네, 좋아요. 네. 땡주님 좋아요. 자, 콜해야 되는 금액, 콜 금액 대 전체 팟 금액. 요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50대 전체 팟 금액 얼마죠? 150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약분하면 1대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도즈가 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파도즈가 상대방이 이렇게 하프 베팅을 했을 때는 얘는 블러핑이랑 밸류벳의 비율이 어떻게 맞춰져야 돼요? 밸류벳이 3번 나갈 때 블러핑이 한 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밸류벳이 3번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상대방이 뭐 어떤 스팟에서 뭐 풀하우스든 뭐 포카드든 이런 뭐 탑레인지 다 합쳐가지고 30개의 밸류 콤보를 가진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블러핑을 몇 콤보를 쳐야 돼요? 그렇죠, 땡주님. 10콤보 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어떤 리버 스팟에서 밸류 콤보를 30개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전체 밸류 레인지, 전체 레인지를 만약에 130 콤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30 콤보는 이 중에 30 콤보는 탑 레인지가 되고 얘가 블러핑을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쇼다운 밸류가 있는 미들 레인지가 50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미들 레인지 그 다음에 얘가 그럼 남는 바텀 레인지는 몇 콤보가 남아요? 50 콤보가 남죠. 좋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그냥 50개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리버에서 이베팅을 했을 때 얘는 블러핑을 몇 퍼센트 이상 쳐야지 돼요?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쇼다운 밸류가 있어서 상대방이 블러핑을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미들 레인지가 50개가 빠졌고 얘가 가지는 밸류 레인지가 탑 레인지가 30 콤보가 이렇게 나왔어요. 30개. 그 다음에 얘가 블러핑을 칠 거라고 예상되는 50개 콤보에서 얘는 블러핑을 몇 개 쳐야 돼요? 10개 쳐야 되죠. 그러면 얘는 블러핑을 몇 퍼센트 이상 쳐야 돼요? 그렇죠. 예, 상대방이 20% 이상 블러핑을 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우리는 이 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게 포커의 기초예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가 그냥 수학으로 치면 9구단 정도에 해당되는 기초 중에 기초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밌나요? 좀 어떤가요? 이해가 쉽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거의 산수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지금까지 포커 치시면서 이런 정확한 계산을 지금까지 해 오셨나요? 해 오신 분 한번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네. 아, 난 이 정도는 할 줄 안다. 예. 아니면 정말 솔직하게 나는 이런 거 몰랐다. 네. 괜찮습니다. 네. 좀 다들 잘 듣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아니면 채팅하기가 좀 쑥스러운가요? 소망님 계신가요? 어, 네. 듣고 계시고.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 안도현 님도 계신가요? 해피엔딩 님. 네. 150 님. 네, 요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요런 기초적인 수학적인 내용을 뒤에 몇 가지가 훨씬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포커는요. 어, 네 번의 배팅 스트리트가 있죠. 프리플랍이랑 플랍턴 리버 이렇게 네 번의 배팅 기회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 네 번의 배팅 기회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가요? 네, 땡주님. 리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다들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는 항상 얘기하죠. 네. 포커는요, 덮어놓고 리버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무슨 뭐, 프리플랍이 제일 중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포커 유튜버 애들 몇 명 있는데, 그거는 정말 헛소리입니다. 이건 개소리예요. 네. 프리플랍이 왜 중요하냐?
프리플랍은 건너뛸 수가 없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결정을 항상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하는데 헛소리입니다. 네. 프리플랍은요. 팟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블라인드가 있고 거기에 뭐 배팅 나오고 거기에 뭐 쓰리벳 나오고 여기는요. 실수할 여지가 많지도 않지만 홀덤으로 치면은 진짜 뭐 이치롭수 가지고 뭐 4벳 쳐가면서 막 이런 진짜 미친 플레이 하는 정도 수준만 아니면 웬만하면 별로 실수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제가 프리플랍은 오마와도요,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끝내드릴 수 있어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는데, 리버에 가면은 그냥 팟 사이즈가 워낙에 커져버리니까, 리버에서 삐끗 하나 뭐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프리플랍에서 아무리 플레이 똑바로 잘하고 GTO대로 완벽하게 플레이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요, 그냥 다 씹어 먹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데, 리버는, 리버는 현실적으로 그냥 플레이 자체가 그냥 아예 결정돼 버려가지고 그냥 핸드 그 자체가 플레이 되어져 버리는 이걸 한국어로 표현하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그냥 쿨러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일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스팟은 어디냐면요. 저는 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팟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충분히 더 자주 도달하는 스팟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스팟이고 거기에 따라서 EV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리플랍은요 그냥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제가 끝내드릴 수 있는 정도 수준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도 충분해요. 이 정도만 하면 어디 가서 프리플랍 때문에 내가 포커에서 돈을 못 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플랍에 가서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죠? 플랍은요, 자,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플랍을 접근할 때 플랍에서 시벳에 관한 제너럴 게임 플랜 저는 이거를 GGP라고 부르거든요. 제너럴 게임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불러요. 자, 이게 뭐죠? 제가 일반적으로 디폴트하게 게임 플랜을 잡아놓고 접근을 하는 전략이 GGP예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자, 요거는 3벳팟 1번 상황이라고 제가 부르는 건데 제가 OOP에서 3벳을 치고 뭐 플랍을 봤을 때 플랍이 언페어 레인보우 1095 보드가 왔을 때 저는 어떤 식으로 시벨 레인지를 구성할 건지를 이렇게 전략을 뽑아낸 게 요거예요. 자, 요것도 뭐 다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제가 첫 번째로 플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생각이 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뭐 프리플랍에 어떤 액션을 해가지고 플랍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플랍에서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뭐죠? 내가 C벳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데, 오케이, 네, 책이나 책 or bet, 네, 최고의 bet, 네. 여기에서 근데 결정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상대 레인지, 네, 그것도 좋아요. 네. 자, 여기서 내가 C벳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해야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요. 베팅 사이즈예요. 내가 베팅 사이즈를 얼마를 칠 건지에 따라서 내 베팅의 빈도가 변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아, 각각의 거의 모든 상황마다 내가 스택별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드를 만났을 때 어떤 베팅 사이즈로 얼만큼의 베팅 빈도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예요. 네. 저 이거 만드는데 한 세네 달 걸렸어요.
근데 요거는 보내드릴 순 없는데, 네, 요거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인 거라서, 제가 코칭하는 학생들한테는 다 보내드리지만, 이런 식의 자료예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고, 첫 번째로 저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어떤 배 사이즈를 써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 왔다면은, 자, 3벨 1번 상황, 언페어 레인보드, 탱고 5 보드가 왔을 때는 저는 팟 사이즈만 쓰고요. 이게 제일 유리한 배팅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이즈 안에서 제가 배팅 레인지를 구성을 해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플랍에서 요런 식의 제너럴한 게임 플랜을 만들어 놓고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게임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저는 게임 칠 때 이런 상황에 왔다면은 저는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근데 물론 이 안에서 제가 익스플로잇을 넣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배팅 사이즈는 팟 사이즈 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각각의 어떤 핸드 카테고리, 셋을 내가 잡았을 때, 투페어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거의 다 미리 계산을 끝내놔요. 이렇게 하면은 게임 칠 때 제가 고민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거의 최선에 가깝고, 만약에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있어요. 제가 고정 전략이라고 부르고 유동 전략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어라인에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붙었을 때는 얘네들은 그냥 덮어놓고 100% 팟을 때려버려요. 여기를 고정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유동 전략에서는 여기에서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50% 반반, 팟을 때려도 되고 반을 책을 쳐도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여기서 전략을 조금씩 바꿔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플랍에서는 거의 제가 대부분 계산을 끝내놓고 전략을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에 들어가고 턴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럼 이제 턴에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포커에서의 접근 방식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턴에서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여기서 가능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그려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턴에 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3벳 1번 상황에 10, 9, 5 레인보우 보드가 떨어졌고 제가 만약에 10벳을 때렸고 상대방이 콜을 했어요. 이 라인으로 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가능한 턴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턴 카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페어 카드가 떨어졌을 때 아니면은 뭐 스트레이트 카드 떨어졌을 때, 세 번째 블랭크 카드. 아무 상관없는 카드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나누고요. 시나리오를 전부 다 나눠요. 그리고 자, 페어 카드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액션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책을 쳤을 때. 두 번째, 뭐 배팅을 투베러를 날렸을 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다 나눠요. 그러면은 내가 책을 쳤을 때 얘가 책백을 할 수가 있고 배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투베러를 나갔을 때 상대방이 폴드하거나 콜하거나 레이즈하거나 이런 각각의 트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각각의 트리들에서 상대방이 플레이할 수 있는 레인지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로드락을 다 걸어요. 그러면은 노드락을 다 걸고 제가 솔버를 돌렸을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카운터 플레이를 찾아내요. 이게 제가 포커를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조금 혹시 어렵나요? 자, 다들 잘 듣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아,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죠? 예.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빨리 한번 끊었어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플랍까지 설명한 제너럴 게임 플랜에 관한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되시나요? 혹시? 소망님 어떤가요? 이해되세요? 네. 자, 제너럴한 게임 플랜을 미리 준비해 놓고 세팅을 해 놓고 게임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제가 다 나눠가지고 그 각각의 시나리오마다 제가 생각하는 노드락을 다 입력을 시켜서 가장 최선의 플레이를
뽑아낸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작업을 저는 몽커 솔버에 노드락을 걸어서 직접 다 분석을 해내고 계산을 해요. 네,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요게 제가 포커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음, 그렇다면은, 자, 제가 오늘, 아,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결론 내고, 그리고 제가 그래도 추천을 할 만한 포커 강의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 해외, 해외 라이브 캐시 테이블에 가서 4카드, 5카드 오마하랑, 이 얘기를 조금 제가 좀 안 했는데, 반팟을 플레이 하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포커에서의 결론이에요. 자, 혹시 더블보드 반팟 해보신 분, 다 해보시지 않았나요? 오마 하시면은? 네, 반팟 해보셨죠? 더블보드 반팟. 네, 저는 지금 이 더블보드 반팟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멤버들이랑 이 반팟 플레이 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엣지가 높아요. 이 게임이. 근데 이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할 줄 아는 인간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거 더블보드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구매해가지고 요거를 교보제로 같이 공부하면서 스터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포커에서 가장 해볼 만한 게임들, 4카드, 5카드, 그리고 반팟. 이거는 어, 라이브에서 오마 플레이 해보시면은 항상 애들이 하자고 할 거예요. 뭐 딜러 바뀔 때마다 뭐 반팟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직접 공부를 해보니까 반팟이야말로 엣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부가 제대로 끝나면은 아마 저는 라이브 가면은 애들한테 항상 아니 니들 그렇게 반팟 플레이 하고 싶으면 아예 반팟만 플레이하자 이렇게 제안할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포커 강의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홀덤에서는 더그 폴크라는 해썹 대마왕 있죠? 이 사람이 어, 만든 해썹 마스터리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건 진짜 괜찮아요. 들어볼 만해요. 근데 두 번째 강의도 역시 헤즈업 강의예요. 필 갈폰드의 This is Piello라는 강의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지금 저는 갖고 있진 않은데 옛날에 다 봤고, 그다음에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포커고수 같은 데 가서 구하면은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갈폰드 This is Piello 이거는 러니던스 가면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강의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전부 다 이거는 홀덤 해석이고 이건 오마 해석이에요. 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세미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혹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잘 들으셨나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거 혹시 있나요? 아무거나도 좋아요. 네. 강의 계획이요? 근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유튜브 영상 계속 만들 거냐는 뜻인가요? 네, 계속 만들 겁니다. 네. 오늘 같은 무료 강의는 계획이 없습니다. 네. 딱히 특별히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또 절대 안 할 거라고도 말은 못 하겠어요. 네. 근데 어쩌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예, 5 카드 오마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저도 지금 5 카드에 관한 영상을 그래도 최대한 모아가면서 다운받아 가면서 이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5 카드는요. 저는 그래도 제가 4 카드 오마를 접근하는 방식 안에서 최대한 해석을 하고 그 논리와 개념들을 기반으로 최대한 솔버 없이 제가 분석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보통 이걸 써요. 프로포커 툴. 근데 5 카드 솔버는 제가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여야지 프라이빗 솔버를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돈 아까워서 제가 만약에 진짜 슈퍼 하이 스테이크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리고 치큐님, 네,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들 오늘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제가 최대한 무료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좀 말씀드려 보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리고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도움이 많이 그래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5 카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뭐 공부랄까? 예, 그래도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네. 네, 상근, 특전 상근님 감사합니다. 아, 솔버는 몽커 솔버예요. 몽커 솔버라고, 영어로 쳐드릴게요. 네, 구글에 이렇게 치시면은 몽커 솔버라고 나와요. 이거 근데 가격이 500유로거든요. 이거 CD키가 두 개가 와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다른 사람이랑 제가 포커고수 활동했을 때 다른 사람이랑 한 명 구해가지고 둘이 나눠가지고 저는 250유로 주고 하나 쓰고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네. 네. 한옵에서 오마를 치신다면 어떻게 칠 건가요? 아, 좋아요. 네. 첫 번째로 저는 레이크 구조를 확인할 거고, 안 칠 거지만, 만약에 한옵에서 제가 지금 소망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레이크 조건이 상식적이고 할만한데, 대략적으로 3벳 팟, 뭐 4벳 팟도 다 기어 들어오는 그런 특성의 판때기를 어떻게 제가 접근할 건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굉장히 흔한 상황이고, 라이브에 가면은 다 똑같습니다. 한옵이든 외국이든 똑같아요. 뭐 팟뱃을 치든 뭐 쓰리뱃을 하든 얘네들 절대 폴드 안 하고 다 기어 들어와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맞아.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솔루션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포커를 칠 때 원래 림프를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림프를 해요. 라이브 칠 때. 왜 그러냐면은 방금 소망님 말씀하신 거대로 뭐 3배 팟이고 뭐 4배 팟이 4배 팟은 조금 다른데 얘네들이 그냥 플랍 보고 싶어서 다 기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제가 온라인에서 치듯이 그리고 공부한 대로 레인지 맞게 오픈을 하면 얘네들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다 콜 따고 들어오니까 저는 앞자리에서는 다 림프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고 물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해요. 자, OOP에서 제가 앞자리라면은 아무리 뭐 팟 사이즈로 오픈을 하건 말건 얘네들이 다 기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저는 팟은 팟대로 키워놓고 OOP에서 플레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림프한 다음에 팟 사이즈를 확 줄여버리고 얘네들이 어차피 그러면 다 콜콜콜 따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뒤에서 만약에 오픈이 나와요. 레이즈가 나오면 저는 거기다 대고 림프 레이즈를 감아요. 예, 림프레이즈 감을 만한 한 상위 한 10% 정도 핸드 레인지를 가지고 그렇게 림프레이즈를 감아버려서 뒷자리에 림프한 애들을 다 쳐내버려요. 얘네들이 그래도 3벳이 나오면은 콜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 번 오픈 사이즈는 애들이 무조건 다 콜 따고 들어오지만 3벳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폴드를 해요.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뭐 에어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래도 예, 그런 식으로 저는 플레이를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더 제가 오픈하는 레인지를요, 더 타이트하게 줄이고, 그리고 성격마다 구성을 좀 바꿔요. 멀티웨이에 유리한 콤보들은요, 림프를 따거나 이런 식으로 멀티웨이에서 플레이를 하고요. 그리고 레인지를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제가 오픈할 때는 멀티웨이에 적합하지 않다. 그럴 때는 훨씬 더 레인지를 좁히고 팟 사이즈 오픈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기어 들어올 거 감안을 하고 플레이를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프리플랍은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망님도 한번 앞자리에서 림프레이즈 하는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써보세요. 요거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아요. 예. 이게 제가 한옵이 아니고 라이브에서 찾아낸 어떤 대응 방식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 또 평소에 뭐 궁금했다거나 아무거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다 얘기해 보세요. 네. 실제로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해외 라이브 가보신 분, 그래도 가봤거나,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갈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미국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네. 1년에 한 번이요? 네. 그 정도도 뭐, 네. 네, 한국이 참 포커 치기가 안 좋죠. 예, 정말 포커 불모지죠. 네, 맞아요. 해외여행 겸 포커를 목적으로, 네. 그게 적당하죠. 네. 필리핀 가고 계시고요. 네. 아, 저 호주에 옛날에 1년 살았는데요. 시드니를 안 가봤어요. 근데 시드니 바로 옆에 멜번에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멜번 크라운 카지노 죽돌이었어요. 공무원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때가 24살 때였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은 호주 뭐 잘 몰라요, 제가. 어떤지 상황이. 근데, 어, 다음 여행지를 시드니랑 체코 중에 고민을 하시면은요. 이거는 근데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한국이랑 시드니는 그렇게 멀진 않죠? 예. 근데 체코는요, 멀어요. 직항을 타시면은 한 10시간인가 12시간인가 아마 걸릴 거고,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한국 계신 분들한테 포커치로 유럽 오라는 소리를 추천을 못 해요. 예. 그 소리를 못 합니다, 제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체코는 영어가 카지노에선 다 통하죠. 근데 영어도 그렇게 좀 썩 잘 통하진 않고 젊은 애들이나 이런 프라하 같은 데서는 영어 통하는데 시드니는 뭐 완전히 영어 쓰는 나라니까 네. 훨씬 이거는 카지노 이런 데 관계자들은 다 영어 할 줄 알죠. 근데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드니가 만약에 포커 할 만하다면은 이거는 시드니랑 체코 중에 고민하시는 거는 저는 시드니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리고 체코 오시면 그러니까 게임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프라하에서 포커를 치고 싶으시면은 코로나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체코에서 로즈바도프나 킹스 같은 데서 조금 큰 게임 하시려면 유로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좀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지금 6분 계시는데 한 분은 나가셨나? 네. 그래도 6분이면 너무 제가 기대한 것보다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맞다. 제가 지금은 국적이 한국이니까 유튜브에 막 제가 뭐 실제로 캐시 게임 플레이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안 올려요. 예.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프라하에 프라하란다. 체코 산 지가 지금 6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한참 남긴 했지만 제가 10년 살면 어쩌면은 체코 시민권을 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 태기님처럼 유튜버 태기님 있죠? 네, 홀더매신 태기님처럼 제가 실제로 유럽에서 아니면 뭐 미국에 가든 라이브 오마하 그때쯤 되면 아마 제가 하이스테이크를 치고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포커 브이로그나 실제 제가 캐시 게임 플레이하는 거 이런 거 진짜 적극적으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에요. 거의 아마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직도 물론 한 3년 반 정도 남았지만, 네, 만약에 제가 진짜 그 계획대로 다 되면은, 그렇지만,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유튜브에다가 그래도 많이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꼭 만약에 캐시 게임 제가 그라인딩하는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뭔가가 있으면은 뭐라도 다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진짜로 와주신 여섯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하고 네, 영상은 진짜 많이 올리겠습니다. 뭐가 됐든. 지금은 뭐 트리톤 캐시 게임 이런 거 해설하는 영상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거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 최대한 더 많이 해보고 제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어, 약간 뭐랄까 좀 더 대중적으로 더 나가볼 생각이에요. 제가 워낙 사람이 저는 친구도 없고 뭐 사람 만나는 거 안 좋아하고 유명해지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포커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서 볼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나중에 진짜 할 수만 있다면은 캐시 게임 이런 거 그라인딩 하는 영상 같은 것도 만들면서 뭐 제 영상도 저도 출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근데 여러분들 성함이나 닉네임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그런데 뭐 여러분들 여섯 분은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저 무료 세미나 참가했던 닉네임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궁금한 거 아무거나 질문하시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다 답변해 드릴게요. 네. 뭐 칙주님 그리고 뭐 1234님 이런 분들 예. 그리고 오마하 단톡방 여기 들어와 주세요. 다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질문하시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다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 이거 여기에 맞아요, 맞아요. 치큐님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다 들어와 주시고,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